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는 용해라는 걸 일단 보면요. 용해는 그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은 형사, 녹아서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현상이에요. 용해인데 이 용해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용질은 그 다른 물질에 녹아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설탕이나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질산 칼륨, 염화 나트륨 이런 것들이 용질이 되고요.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애, 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물이 설탕을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용매, 그리고 설탕은 용질. 근데 문제에서는 용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용질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용액은 무엇이냐?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설탕과 물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얘는 설탕,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화 용액이 뭐냐?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체대로 녹아서 이제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은 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포화 용액. 그러니까 이 라인 선에 이게 지금 용해도인데 물 100g에 얼마큼 녹아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그 용질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라인에 있는 이 점들은 다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선 라인에 이제 있는 점들은 포화 용액이고 선 아래에 있는 점이 생겼다면 이거는 이제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 용액은 용질이 일정한 용매에 용질이 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용질을 말하는 거예요. 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용질이 최대한으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아요. 용질이 있는 거예요. 불포화 용액은 포화 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거죠.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질이 더 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용질이 석출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석출이 이제 용질이 분리돼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용질이 적게 들어있으면 나오질 않고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해도는 이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해도예요. 이 물 100g당 최대로 이렇게 녹을 수 있는 용질들을 이렇게 점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볼게요. 끓는 점하고 외부의 압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빨리 밥이 되죠. 그 전기밥솥은 40분 걸릴 거를 압력밥솥은 20분이면 다 밥이 돼요. 그만큼 압력이 세면은 높아지면 그 온도가 끓는 점이 높아져서 밥이 빨리 된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부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압력이 낮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하면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밥이 이게 덜 익죠. 설 익는다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그림 많이 나오는데 이건 그림은 이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느 점을 비교하면 순물질은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게 순물질이에요. 내려와서 일정하게 가죠. 근데 혼합물은 이게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하기, 이건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요. 그 용해도 곡선이에요. 근데 이 물체의 용해도는 지금 온도가 높을수록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A, B, D 이 라인에 있는 점들에 있는 애들은 포화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용매의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고요. 이제 이 남아 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화 용액. 그리고 요 라인 밑에 있는 이 점은 불포화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더 녹을 수도 있는 거죠. 용질이 적어서 이제 이게 석출이 잘 안 돼요. 불포화 용액은. 근데 포화 용액은
용질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용매에 영향을 안 미치고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용질의 양들이. 그래서 석출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용액 250g. 여기 안에 이제 용질이 들어 있어요. 물도 들어 있고요. 거기에 30도로 냉각을 시킨대요. 그럼 30도로 냉각을 시키면은 볼게요. 자, 이제 이 용액은 물과 용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용질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고체겠죠. 이 고체 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물과 고체가 섞여 있는 거죠. 그쵸? 물과 그 어떤 용액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물질의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물과 섞여 있다는 거고 30도로 냉각시켰을 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100g당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100g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액에서 물 100g, 용매를 빼세요. 그러면 150g이 이 물체가 이제 이 고체 물질에 이제 150g이 용질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거기서 30도로 냉각을 시키면은 자 110이죠. 110이 이제 100g당 110이라는 용질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죠?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150에서 110이 녹아 있대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나올까 하면 150에서 110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40g. 이렇게 하는 게 석출되는 고체 물질의 질량, 용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용질에서 녹아 있는 여기 용해도 이 곡선 안에 녹아 있는 용질을 빼면은 석출되는 용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예를 또 틀어보면요. 이것도 보세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계속 넣어가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커하고 물만 있는 거고요. 얘는 비커, 물, 염화, 나트륨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빼면은 물 50g당 이 물 50g 안에 이제 녹아서 남아 있는 용질의 양이 되는 거죠. 91에서 73을 빼면. 그래서 문제는 물 50g의 질산나트륨에 이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나트륨의 질량은 이제 91에서 73을 뺀 거. 91.0에서 73.0을 뺀 거죠. 18 나오죠. 그러니까 18g이 이제 물 50g당 18g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빼보면 녹을 수 있는 용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 더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g이면 2배로 튀었잖아요. 2배로 넣었으면 얘를 2배를 해주면 되죠. 곱하기 2. 그러면 36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요. 이거예요. 자, 용해도인데 8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용액이래요. 포화용액은 물과 이 질산나트륨의 용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산나트륨을 얻어내려면 여기 안에 있는 질산나트륨을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물 100g당 용해도였기 때문에 248의 포화용액에 있는 물 100g을 빼야지 여기 이때 당시 있던 질산나트륨의 용질, 질산나트륨이 녹아있는 게 용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산나트륨을 구해야 돼요. 그럼 148g. 근데 20도로 냉각시키면은 얼마큼 녹냐면요. 84g이 녹는데요. 그러면 남는 질산나트륨이 이제 석출되는 거거든요. 그럼 148에서 자 84g이 녹아버렸어요. 예, 그러면 빼면은 이 남아있는 이제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의 질량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48 빼기 84. 2번 64가 되겠습니다.